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른 곳에 있어서 어제 방송을 만들어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도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 초읽기, 중국과 러시아의 대만 우크라이나를 넘기는 것이 아닌가, 초조한 다카이치,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합니다. 심각한 마가 분열, 그리고 미디어워치의 황희연 대표가 사망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비오는 미국의 제재가 러시아에 효과가 없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토를 한 거죠. 더 이상 제재를 때릴 것도 없고 제재를 때려봐야 러시아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군사적인 옵션은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직접 이제 이 러우전에 개입하는 거,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미국이 유럽을 도와서 이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효과가 없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거죠. 만약 당신들이 싸우고 싶으면 직접 싸워라. 이 러우전은 유럽의 전쟁입니다. 저도 이 6.25 내전 이것을 이제 처음에 미국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었다. 미국은 유럽인들을 도와줬을 뿐이다. 러우전 역시 본질적으로는 유럽의 전쟁이다. 미국이 유럽을 도왔을 뿐이다. 물론 뭐 경제적인 이득을 좀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실존적인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것은 서유럽에 있어서는 실존적인 이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폴란드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 아무래도 러시아가 약화가 되면은 자신들의 안보가 강화되죠. 그리고 이제 나토가 동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서유럽의 어떤 방어선 이게 저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제 6.25 내전 그리고 러우전은 유럽의 전쟁이었다. 미국은 이제 이들을 도와준 거죠. 그런데 미국이 여기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6.25 내전 미국이 직접 개입을 했지만은 미국이 특별한 뭐 경제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뭐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어떤 전략적인 이익 그리고 유럽을 좀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6.25 내전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러우전 역시 이제 크게 보면은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 이것은 아무래도 중동 지역 그리고 남미 그리고 현재는 이제 태평양 인도 이쪽 지역이죠. 뭐 한반도 대만 일본 이쪽이 이제 다 포함됩니다. 어쨌든 루비오는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이 발을 빼는 것 이것을 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는 기본적으로 네오콘 인물입니다. 네오콘도 이 러우전은 이제 서구가 패했다 이것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사 자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파멸을 부를 수도 있죠. 뭐 군사적인 파멸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군을 밀어낼 수 없다. 이것 자체로도 패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발을 빼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이제 러시아 외환 보유금 3천억 불. 뭐 크게 보면은 사실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뭐 3천억 불 해봐야 뭐 한 450조. 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게 뭐 6천억 불인데 3천억 불이면 뭐 큰 돈 아니죠. 자, 그런데 금융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이 서구 국가들이 마음대로 어떤 나라의 자산, 이 외환 보유고를 약탈할 수 있다. 수백 년 동안 이런 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어떤 신뢰에 대한 데미지가 이제 유럽에 가해지는 거죠. 유로클리어 수장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EU가 러시아 자산을 압수하려는 결정을 내린다. 이때 법원을 이용하겠다. 소송합니다. 이때 되면 끝납니다. 이미 법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로클리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로클리어는 다른 곳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홍콩이 대표적이죠. 두바이도 있습니다. 자, 홍콩에 엄청난 유럽의 자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홍콩에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뭐 일본, 미국 이들의 이제 이권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금융 자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콩 법원이 자 이제 러시아가 소송을 냅니다. 유로클리어에 대해서. 그리고 홍콩을 통해서 소송을 내면은 이 중국 법원은 이제 홍콩도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고 야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제 리엔을 겁니다. 이 홍콩에 있는 유럽의 이제 자산 이게 동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로클리어 수장은 법원을 이용해서라도 EU 집행위의 결정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유럽의 최악의 비극은 무엇인가? 이런 자들이 배출되었다는 겁니다. 이 폰데어 라이엔 아줌마랑 그리고 머리가 텅텅 빈 깡통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선출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임명된 겁니다.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명이 되어서 이런 깡통들이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 사실은 서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뭐 금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이런 것을 주무르고 있죠. 이들은 관리되고 키워진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자, 여기에 저항하는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각국은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마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미국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더 이상 로우전이나 뭐 유고 이런데 미국의 젊은이들의 피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의 혈세 이런 것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글로벌리스트 아젠다를 거부한다. 이게 마가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일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마가 진영도 분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합니다. 물론 핵탄두를 탑재하진 않지만 네바다 이제 수소폭탄을 떨어뜨리겠다. 이것은 최근에 이 러시아나 이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핵 관련된 실험, 물론 핵폭탄을 바로 터뜨리는 건 아닙니다. 핵 관련된 자산들, 뭐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뭐 포세이돈, 어뢰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뾰족한 수단이 없습니다. 핵이라든가 이런 전략적 무기 관련돼서는 러시아가 이제 미국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만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리고 그 뒤를 중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죠. 러시아는 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인구도 그렇고 어떤 이제 국력에 있어서 좀 미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의 패권을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체력을 가지고 있죠.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역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전략적 핵 관련된 어떤 전략 무기가 미국보다 앞서게 된다. 이 경우는 이제 심각해집니다. 아직까지 이제 중국은 많은 수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핵 전력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신무기를 만들고 있죠. 미국은 핵 관련돼서 신형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좀 게을리해왔죠. 자, 그리고 마가 진영의 분열. 참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뭐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착잡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공격하고 토마스 메시 여인을 공격하고 이들은 대표적인 마가의 이제 인물들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이고 큰 일을 다룹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이제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 뭐 토마스 메시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이렇게 뽑죠. 그런데 네오콘의 하수인, 뭐 부시 하수인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마르코 루비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들은 분명히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 트럼프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가 이게 중요했는데 트럼프는 유감스럽게 네오콘 인물들 뭐 마르코 루비오나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하고 또 이제 네오콘 인사들로 주요 안보 어떤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마가 진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앱스타인 파일로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자꾸 이제 들쑤시는 MTG와 토마스 메시언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인도스를 하지 않겠다. 니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관심을 두지 않겠다.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이런 글을 그냥 이렇게 올렸습니다. 꽤 장문의 글인데 저는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문의 글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긴 글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셜 미디어로 결국 이 트럼프 옆에 어떤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삥 둘러싸고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참 뭐 미국 정치든 어느 나라의 정치든 비극인데 어쨌든 이 마가 진영과 분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좀 마음이 착잡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MTG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고 뭐 앱슈타인 파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제 공개된 여러 가지 이메일들 여기에는 뭐 트럼프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외에 앱슈타인 관련돼서 좀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앱슈타인이 분명히 어떤 이제 거대 세력의 하수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앱슈타인이 어떤 이제 미성년자를 공급하고 이런 문제가 이 거대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될 때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로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이제 큰 타격이죠. 정치인들. 이들은 자신들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앱슈타인 파일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뭐 이 미성년자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 외에 국제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이 어떤 이제 허니팟에 빠져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스 메시 의원에 대해서 이제 또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메시 의원 전체가 이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뭐 채 1년이 안 돼서 또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또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이거 참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판스 대표적인 이제 이 마가 진영 인물입니다. 이 마가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들, 이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심 없이 뭐 공직에 대한 욕심 없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들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 정치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 전쟁 관련된 거, 로전 관련돼서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글로벌 리스트에 휘둘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러시아 정책이 실패한 거다. 사실 이 군사적으로 직접 싸우지 않는 한 러시아를 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뭐 한국의 유튜버니 아직도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꺾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유럽이 도와서 꺾는 방법 이것도 없습니다. 만약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러시아와 정면 대결을 한다. 이때는 이길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별로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할 생각을 유럽 각국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우전을 끄는 것은 의미가 없죠. 러시아의 조건은 심플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영토에는 관심이 없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를 중립하고 나토 들어오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네오나치 민족주의 세력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들을 숙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쫓아내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4개의 오블라스트 이쪽은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해라. 그런데 이런 이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트럼프가 직접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팔을 비틀어서 하게 만들면은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유부단하게 헤매고 있고 러시아에게 더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현실이죠. 자, 그리고 막스 브루멘탈은 마가 인물이라고 부르긴 힘듭니다. 막스 브루멘탈은 좀 이제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인권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트럼프 진영이라고 부르기는 힘듭니다. 이 막스 브루멘탈 역시 마가 진영 분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 다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지지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이슈 2가지. 일단 미국 내 문제입니다. 이민 이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이 2개에 있어서 마가 진영이 조금씩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 진영은 일단 이제 쫓아내기 쉬운 사람들, 지금 뭐 농장에 있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호하고 이들은 손대지 않고 도시 지역에서 미국에 오래 살아왔던 사람들 또 뭐 자식들은 또 미국 시민권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쫓아내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쫓아내게 되면은 아이들의 양육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리고 여기서 야기되는 어떤 민심 관련된 문제, 그리고 라티노들 히스패닉 민심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직격탄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은 가혹하게 하고 쉽게 쫓아낼 수 있는 이제 농업 부문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거대 이 농업 자본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가 시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앱슈타인 관련돼서 앱슈타인이 자, 이제 뭐 단순히 어떤 이제 성매매를 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황들이 이번에 이제 이메일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나라, 뭐 이슬입니다. 이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외 문제에 앱슈타인이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 CIA 인포먼트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이메일에도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시리아 관련된 문제, 바락 오바마 때 이제 어떻게 앱슈타인이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하고 뭐 자문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러시아도 등장합니다. 자, 앱슈타인과 러시아가 무슨 상관일까? 자, 그 뒤에 이제 이슬이와 이 러시아 관계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이슬이 관련돼서 절대로 러시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쪽에 이제 이슬이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150만에서 200만 정도 이들이 러시아 여권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면 언제든지 나오는 거죠. 자, 이슬이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늘 이제 약간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 종국적으로는 또 이스라엘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시리아 관련돼서 이 앱슈타인이 러시아랑 또 이제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사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정쩡하게 밀봉하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 헤즈볼라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더 가깝다. 그리고 어떤 시각에서는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짜고 미국을 이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이 앱슈타인 파일에 다 드러나니까 미국 국민들도 이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은 민주당 측에서 지금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 이것을 이제 쭉 떡밥을 까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 민주당의 젊은이들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제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에 편승해서, 그래서 장기적이 아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스라엘도 때리고 러시아도 때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때린다. 뭐 이런 이제 쓰리 쿠션에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알 졸라니 시리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자, 이제 미국이 아이시스를 심고 아이시스가 들어왔네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시리아는 파괴되고 아이시스는 이렇게 데려오고, 지금 뭐 이놈 알카이다 이놈 알 졸라니는 백악관을 방문하고 뭐 이런 꼴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알 졸라니는 뭐 터키도 방문하고 그리고 러시아도 방문해서 푸틴과 악수도 하고 그랬죠. 지금 현재 어쨌든 알 졸라니는 터키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이제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뭐 죽 서서 개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 졸라니는 중간에서 러시아, 미국, 터키 좀 조율을 하면서 현재 구도가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어떤 다른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를 직접 때리는 것, 이런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꺼내던 게 아닌가. 이 베네수엘라는 나르코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부르기 힘듭니다. 마약의 중심지는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페루 이쪽입니다. 특히 이제 멕시코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군부 이쪽은 또 미국과 밀접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뭐 이것과는 별개로 뭐 공산주의 노선을 달리고 있는 뭐 그런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를 왜 때리려고 할까? 여기에는 또 금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도 있지만은 여기는 또 이제 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 금을 노리고 이제 전쟁을 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제 뭐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이것도 크게 보면은 다 금과 연관되어 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많은 금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과 미국이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이제 사모으고 있는데, 보고한 것, 보고하지 않은 것,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고하지 않은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당 포션은 브릭스 국가들, 지금 이제 새로운 브릭스 인터내셔널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브릭스, 이들이 이제 매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자, 이 미국 역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금을 충분히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베네수엘라, 남미에서 가장 많은 이제 금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매장량입니다만. 자, 지금 뭐 베네수엘라에서는 뭐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는 통하지 않습니다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쉽게 마비시키고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도는 뭐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공군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상군을 보내서 점령을 한다. 이것은 뭐 지난한 과제죠.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어떤 이제 내부 세력을 잘 구슬러서 뭐 이렇게 한다, 시도한다. 그런데 과거 이제 남미 국가를 보면은 어떤 세력이 있으면은 또 이제 만약에 미국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도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돈을 쓰게 만듭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건하고 이런 데 돈을 쓰죠. 그 다음에 폭동을 일으켜서 다시 이제 혁명을 해서 정권을 뒤집고 반미 정권을 세우고 미국을 쫓아낸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남미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입을 해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정권을 전복할 수 있고.
그런데 미국이 또 이제 돈을 집어넣고 국가를 개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해서 반미 정권을 안칩니다. 쫓겨나는 거죠. 돈만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겁니다. 그리고 친미 정권을 안쳐도 이들은 자신들의 친미 정권을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네. 미국 돈 좀 줘야 되겠어.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곧 무너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럼 미국이 친미 정권을 유지하겠어. 군사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죠. 이것을 받아서 또 이제 마이애미나 이런 데로 이제 몰래 빼돌립니다. 이게 남미 국가들의 속성입니다. 철저히 부패했죠. 그래서 미국은 친미 정권에 이용당하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반미 정권에 쫓겨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주 영악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남미, 남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손을 댈 수 없다. 자, 이제 대만에 대해서도 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미국은 이제 베네수엘라를 먹겠다. 여기 막대한 원유 매장량 그리고 금 매장량 이것을 미국이 확보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어떤 이제 매장량 이런 것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중국은 당연히 대만을 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나눠 갖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딜이 시진핑과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이 이런 의심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어떤 이제 일본의 한 의원이 의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 식민지나 다름이 없다. 자, 북방 도서를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꺼낸 주요 이제 의문사항은 이겁니다. 돌려주는데 여기에 미국이 군사기지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바로 이 러시아 아주 가까운 곳에 미국이 뭐 타이푼 미사일 발사대든가 이런 것을 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이제 어떤 일본의 의원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자, 이제 며칠 전에 다카이치가 이 대만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대만 가장 많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미국 택도 없습니다. 일본이 대만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문화적, 인적 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일본의 이해관계가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보호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은 별도의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다카이치가 이런 강경 발언을 꺼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미국이 대만을 이제 사실상 포기하는 거죠. 대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접수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접수 인정하고 대신에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먹겠다. 막대한 원유 매장량 그리고 금 매장량 이것을 미국이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큰 파장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슨 역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먹고 대만과 이제 우크라이나는 넘기지 않을까. 이런 딜은 지금 뭐 세계 역사 곳곳에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 힘이 약한 나라들은 자기의 의사가 이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강대국들이 이 나라는 네가 가지고 이 나라는 내가 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딜을 늘 해왔던 거죠. 그리고 경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의 AI가 중국에 밀리고 있다. 중국은 아주 값싸게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AI 관련된 주가에 엄청난 거품이 있다는 거죠. 미국 주식이 지금 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버블 터지는 거, 이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AI가 버블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버블이 터지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터지는가 하면 이게 문제죠. 결국 터지고 또 안정기가 되면은 다시 이제 AI가 실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성숙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뭐 이게 이제 늘 반복되어 왔던 사이클이죠. 그리고 지금 뭐 일본이 중국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본과 중국 사이 이건 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 한국도 사실은 이제 일본에 좀 가담해서 뭐 한국에서는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은 뭐 사람들은 부인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또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이 조선 반도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자, 일본군에 들어가서 남방 전선에도 가고 또 이제 이 만주군에 뭐 조인해서 저쪽에서 중국군 팔로군과 싸우기도 하고 그건 뭐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 측면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도 함께 이제 패전국으로 처리가 된 거죠. 자, 일본이 중국에 이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가서 1950년대 만들어진 일본 영화, 일본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일본 군들이 만주나 남방 전선에서 했던 잔혹한 일들, 이것을 일본 감독들이 영화화하고 실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밑에 보시는 이 영화, 이것은 이제 195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이제 중국에서 이 병사들에게 총검술 훈련을 시키는데 살아있는 중국인들을 말뚝에 묶고 총검술로 찌르게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제 중간 이제 장교죠, 초급 장교, 이것을 말렸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다, 말리고 그리고 뭐 두들겨 맞고 병사들도 주저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죠. 뭐 결국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것은 일본 감독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때만 해도 뭐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겠죠. 자, 그리고 인간의 조건, 뭐 3부작 영화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죠. 여기에 그저께 사망한 이제 일본의 유명한 배우 츠사에도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중국 본토에서 중국 남성들을 잡아서 이 하얼빈으로 끌고 옵니다. 하얼빈의 거대한 군수 공장을 짓기 위해서죠. 그런데 열차에 이제 누울 곳도 없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빼곡하게 짐승처럼 채워놨는데, 자, 문을 열고 내리는데 굶주림, 그리고 뭐 이제 완전히 빈사 상태죠. 내리면서 거기서 그냥 뭐 절반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일본 감독들이 다 뭐 전쟁이 끝나고 10년 채 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이제 다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이 발끈했는데 우리가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에 있는 지분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구도가 트럼프는 이제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포기하고 베네수엘라 먹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미디어워치의 항우현 대표죠. 자, 이 양반이 뭐 스스로 그냥 이렇게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분은 태블릿 PC였었습니다. 베니지 씨와 함께 태블릿 PC 진실 투쟁에 나섰는데, 자,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검사가 당시 이제 이 특검이 이제 수사팀장이죠.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위에는 이제 특검이 이제 박영수인가요? 자, 이것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자, 이 뭐 최순실 태블릿, 사실은 상당히 유치한 내용입니다만, 근데 처음에 트리거할 때 바로 이 태블릿 조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조작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 그리고 항우현 씨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나 이들 검사 뭐 엉망진창이죠. 개판입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도 사실은 뭐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소나무당인가 그런 거 만들면서 또 변희재 씨와 함께 일을 했었죠. 어쨌든 이 항우현, 결국 이 법원이 진실을 밝힐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숨으로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